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어제가 말복이었는데요.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이번 폭염이 이제부터는 좀 수그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위를 잊게 해줄 다양한 사진들,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침 말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김나연 아나운서는 말복이라고 여름철 보양식을 좀 드셨나요? 저는 이번 복날에 딱히 좀 보양식이라고 챙겨 먹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좀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좀 건강 챙기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아, 김나연 아나운서가 제가 생각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밥 잘 먹고 몸 관리 잘하는 게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사진은 조금 색다른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합니다. 얼른 첫 번째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바닥이 붉은색이에요. 네.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이렇게 위에서 찍은 거죠? 네. 요즘 참 드론이 없으면 어떻게 사진을 찍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드론 사진의 활용도가 높아졌는데요. 네, 역시 드론 전문가답게 오늘 첫 번째 사진도 드론 관련 사진이었네요.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화천군청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토마토가 뿌려진 공간에 막 들어가서 뭔가를 찾고 있는데 뭘 찾고 있냐면 금반지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가했는지 그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담아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토마토 축제 현장이었군요. 네. 일단 사진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어떤 대상을 취재할 때 보통 드론을 사용을 하나요? 드론을 사용할 때는 딱히 어떤 대상을 취재한다기보다도 넓은 거, 위에서 찍어야 되는 거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요. 특별한 앵글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보통 사람 눈높이에서 사람을 본다면 일반적인 사람이겠지만 드론처럼 하늘에 떠서 수직으로 내려본다거나 아니면 비스듬하게 찍게 되면 건물에서 볼 수 있는 효과,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드론을 활용하면 참 자유롭게 그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앵글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다양한 화면을 보여줄 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원래 이 토마토 축제하면 스페인이 유명한데 화천 토마토 축제에도 이렇게 사진에서와 같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셨네요. 네, 올해로 이제 15회째를 맞았는데요. 폭염 속에서도 무려 15만 명의 관람객들이 화천을 방문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뜨거웠던 축제의 열기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와, 정말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너무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표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막 묻어나오고 그렇죠. 네. 연합뉴스 이상학 기자가 지난 6일 축제 현장에서 촬영한 겁니다. 황금 반지를 찾아라. 이 이벤트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막 그 토마토가 뿌려진 공간에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금 반지를 찾아라.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그 말 그대로 2017 화천 토마토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죠. 토마토가 뿌려진 공간에서 반지를 찾는 행사예요. 근데 진짜 반지예요? 네, 매년 그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축제 기간에 모두 7차례 열렸는데요. 그 모두 50돈이 넘는 금반지가 투입됐습니다. 말씀하신 진짜 금반지 한 돈짜리 5개, 반 돈짜리 5개 이렇게 이 안에 놓고 각각 주인을 찾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말 저도 좀 가서 빨리 황금 반지를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슬슬 들긴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토마토가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토마토 먹는 거잖아요. 아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어른들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는데요. 그 아깝다는 생각이 약간은 무마됐던 게 농가에 이렇게 수확한 물량 가운데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상처가 있다든지 아니면 크기가 작다든지 해서 폐기해야만 하는 토마토를 사용해서 이런 축제를 한 겁니다. 축제를 위해 사용된 토마토는 3일 동안 무려 83톤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지역 농가에서 다 사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토 등을 축제장 내부에서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이걸로 거의 2억 원어치 넘게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도움이 되는 축제이긴 하겠네요. 네. 올해 토마토 축제에는 주요 외신 40여 개 매체가 참여해서 축제를 알리는데 아주 큰 목을 했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지역 축제에 참여해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걸 보니까 어딘가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좀 유명한 사람이 왔나 봐요. 근데 뭐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 같죠. 경찰들이 네네. 막 몰려가고 여기 보면 카메라도 기자들도 찍고 있습니다. 있고요. 기자들도 있고 잘 보시면 가운데 물병이 하나 날아다니는 그러게요. 물병이 날아가고 있네요.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입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누군가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절묘하게 그 순간을 잘 잡아내서 포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진 좀 찍기 쉽지 않지 않나요?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한 연합뉴스 김민철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법원에 누군가 출입을 할 때 아수라장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김민철 기자가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점은 이 경찰 쪽에 맞았지만 뭔가 휙 날아오는 걸 보고 셔터를 눌러서 이렇게 물병이 날아가는 기막힌 순간을 포착할 수가 있었던 거죠. 보통 큰 이슈가 있는 취재처엔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활동하는데요. 카메라에서 절대 눈을 떼지 않는 집중력을 유지했다는 좋은 사례인 거죠. 그런 것 같네요. 네. 이쯤 되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과연 누구에게 물병을 던졌는지, 이 물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네, 궁금하시죠? 예. 그럼 다음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이 생수병을 던진 거였군요.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네요. 예,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그 추정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박영수 특검에게 욕설을 하면서 생수병을 집어 던지는 등 큰 소란을 피워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박영수 특별검사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12년형을 구형했죠. 그렇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목표로 재판부에 적정 형량을 제시한 절차인데요. 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박영수 특검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징역 10년 이상 법정형이 규정된 중죄인 점, 이 부회장을 위해서 삼성 측이 조직적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을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예. 과연 특검의 구형대로 중형이 선고될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이 부회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다음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네, 뭐 이렇게 12년까지 구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못했다는 것인지 입을 정말 굳게 앙 다물고 있는 이 부회장의 모습입니다. 예, 정말 굳은 이런 입술을 딱 다물고 굳은 모습의 사진이 찍혔는데요. 결심 공판을 마친 뒤에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모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너무나 심한 오해이고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예. 재판이 끝난 뒤에는 박영수 특검과 악수를 나눴고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서 법정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5분여 동안 이어진 짧은 최후 진술 시간 동안 수차례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이 부회장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예. 오늘 삼성이 있기까지 모든 임직원 많은 선배님의 피땀 없이는 안 됐을 것이라고 말한 뒤에 창업자인 선대 회장님을 언급하다가 이 목이 맨데 잠시 잊지 못하고 이렇게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예. 재판부에 죄송하다며 스스로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구형된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이달 말에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마친 뒤에 이달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달부터 시행되는 1, 2심 선고 중개 규칙에 따라서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정색 차에서 내리는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서서 그런지 얼굴이 누군지 구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갑질 논란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바로 그분이죠. 예, 그 사건의 당사자 맞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엄청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그분인데요. 바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 전모 씨죠. 7일 오전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공동취재단이 찍어서 제공해 준 사진입니다. 공동취재단이 사진을 찍어서 제공했다. 네. 그럼 보통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공동취재단이 사진을 같이 찍어서 공유를 하나요? 이제 사진기자회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공동취재단인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일반 검찰이 아니고 군 검찰이에요. 그쵸? 용산 국방부 안에 있는 출입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방부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별로 밝히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자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예. 저희가 출입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넣어주고 작게 넣어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전체가 못 가니까 우리는 대표로 간 사람이 전체 사진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가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공동취재단이라는 바이라인을 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군 검찰단의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부인 전모 씨,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 1시쯤에 귀가했죠. 네, 의혹의 핵심 인물이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검찰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의혹 제기 후에 그 7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온 전 씨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모자를 툭 눌러쓰고 그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예. 피해 병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그 취재진의 요청에는 제가 잘못했다,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지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본인이 여단장급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들같이 생각해서 했던 일이었다라는 말이 참 많이 회자됐었는데 네. 이렇게 의혹의 당사자인 부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8일에는 남편인 박찬주 대장이 피의자 자격으로 군 검찰에 출두했었죠. 예, 그렇죠. 하루 간격으로 부부가 나란히 조사를 받은 건데요. 다음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모습을 볼까요? 예. 네, 군 검찰에 출두한 박찬주 육군 대장의 모습입니다. 차에서 내렸고 이날은 또 직접 운전을 해서 왔었죠. 네, 맞습니다. 8일 오전 10시경에 국방부 검찰단이 있는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 건물에 도착한 박찬주 대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후에 내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공동취재단이 촬영을 한 사진인데요. 네. 피의자 신분인 박 대장은 취재진과 만나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네, 이 사진이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게 보통 검찰에 출석을 하는 사진을 찍을 때는 네. 차에서 내리고 나서 그 검찰 입구에서 있는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그 네. 말은 즉 그쪽에서 이제 사진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네. 여기는 주차장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진 기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올 거라는 걸 미리 좀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운전을 해주는 차를 타고 와서 뒷좌석에서 내리죠. 네. 근데 이 특수 상황인 건 군검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조율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서 하차할지 이런 사전 정보를 입수를 한 다음에 취재하게 되는 거죠. 네, 미리 알고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박찬주 대장 공관병 상대로 갑질 의혹뿐만이 아니라 군 예산으로 구입한 공관 내 비품을 사유화했다 이런 주장도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에서 2014년 10월 박 대장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0월 육군 참모차장으로 갈 때 공관 내에 있는 냉장고, TV, 그 비품 일체를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건데요. 네.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5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부인과 마찬가지로 다음 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군검찰은 9일 박 대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한편 박 대장은 8일 정부가 발표한 군 수뇌부 인사에 보직을 얻지는 못했지만 전역을 하지 않고 군에 계속 남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정책 연수 명령을 통해서 박 대장의 전역을 유예한 건데요.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전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사진 보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 특전사 출신이라 그런지 격려는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신임 군 수뇌부 장군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날 신고식 참석자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대장 6명이었습니다. 군서열 1위인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여서 이날 신고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날 신고식에는 부인들도 함께 또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군 장성 진급 보직 신고 행사에서 배우자가 동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김용우 육군 총장에게 부인도 간호장교 출신이고 또 이번에 따님도 육사 1차 합격했다고 들었다. 2차는 면접인데 꼭 이렇게 체력 검정도 있고 하니까 합격할 것을 믿는다. 이런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공식 임명될 경우 23년 만에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될 전망입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고식에서 그동안의 장병 인권 침해가 주로 선임병에게서 있었다면 이번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그 가족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병 인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속에서 스노우쿨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큰 물고기를 낚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성미가 물씬 풍기는 사진입니다. 8월 초 남시베리아 투바 공화국에서 촬영된 사진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진의 주인공, 이렇게 지금 스노클링을 하면서 물안경을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분 중 한 명이라는 겁니다.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분이다. 누군가요? 눈빛을 보니까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군가요? 네, 혹시 푸틴 대통령의? 네, 그러고 보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눈빛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휴가 때마다 강인한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걸로 유명한 분이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궁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다이빙 수트를 입고 스노클링 장비까지 착용한 푸틴 대통령이 작사를 이용해서 물고기 사냥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마초 기질의 푸틴 대통령, 유도, 하키 뭐 이런 격한 스포츠뿐 아니라 낚시도 좋아하고 산행도 좋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고 얘기할까요? 예. 네, 이번에는 또 낚시 사진이네요. 굉장히 큰 물고기를 낚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낚시 사진인데 이렇게 연출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의를 탈의하고 이렇게 딱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푸틴 대통령의 나이가 64살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64살이요? 네. 너무 정정한데요? 예, 큰 물고기를 이렇게 낚시로 잡고 마치 내가 상남자야 이렇게 뽐내는 듯한 이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함께 보이는 이 물고기가 강꽃이라는 이름의 물고기인데요. 매우 그 포악한 성격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동안 민물 바라쿠다라고도 불려왔습니다. 이 물고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 한 마리만 호수나 연못에 있어도 전체에 있는 다른 고기들은 몽땅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강인함이 마치 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네. 비슷하다라는 예, 생각도 예. 드는데 내년 3월 대선 4번째 도전을 앞두고 장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이 건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푸틴 대통령이 내년 3월 예상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기엔 너무 이르다 이런 답변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푸틴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임기 4년제 대통령을 2번이나 했어요. 8년 네. 동안. 그 후에 2012년까지는 총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을 3번째 수행하고 있는데요. 총리 때도 대통령을 능가하는 실권을 가졌기 때문에 무려
17년간 장기 집권하고 있는 셈이죠. 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80%를 상회하는 가운데 러시아 국민들 중에 3분의 2가 차기 대통령으로 푸틴 대통령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로서는 4선 도전도 무난히 성공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의 시작에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